우리가 공부한 이번 단어는 바로 날씨와 우리 생활입니다. 여기서 우린 처음에 습도와 우리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습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습도는 퍼센트로 나타내죠. 그리고 습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온도계 2개를 설치하고 하나의 끝에는 천으로 감싼 뒤 천끝을 물에 담기게 해주었죠. 그 다음에 10분의 시간이 지나서 확인했습니다.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이를요. 건구 온도가 더 높고 습구 온도가 더 낮았습니다. 그건 바로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건습구 습도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습도가 높을 때와 낮을 때 우리 생활을 공부했습니다. 습도가 높을 때는 빨래가 잘 안 바르고 그리고 음식물이 상하기 쉽습니다. 낮을 때는 산불이 나기 쉽고 감기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상태 변화, 바로 은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은결로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른 아침이나 새벽에 풀잎에 맺힌 이슬을 볼 수 있고, 또 아침이나 새벽에 뿌옇게 흐려지는 안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높이 떠 있는 구름. 자, 먼저 이슬은 집기병에 얼음과 물을 넣은 후에 표면에 나타나는 물방울을 관찰했습니다. 집기병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죠? 이런 이슬은 밤에 차가워진 나뭇가지나 풀잎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은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은 물체의 표면에 맺히게 되죠. 그 다음 안개 발생 실험은 이렇게 집기병 속에 따뜻한 물을 넣었다가 데우고 비워내고 그 안에 향연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페트리 접시, 얼음을 넣어주었죠. 그리고 집기병 안을 관찰했더니 안이 뿌옇게 흐려지는 걸 관찰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뿌옇게 흐려진 게 바로 안개입니다. 밤 동안 기온이 낮아지죠? 집 표면 근처에 공기가 차가워지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은결하게 됩니다. 이런 안개의 위치는 지표면 근처에 떠 있습니다. 이슬은 맺히고 안개는 떠 있죠. 구름은 페트병에 액정 온도계를 넣고 공기 압축마개로 공기를 넣자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자 어떻게 됐나요? 공기의 부피가 커져서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공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은결하게 되죠. 그래서 물방울이 되거나 얼음 알갱이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하늘에 떠 있는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구름입니다. 물방울이 무거워져서 내리면 비, 얼음 알갱이가 무거워져서 내리면 눈이 됩니다. 이슬, 안개, 구름의 공통점은 바로 은결의 원리로 나타나는 자연현상이었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공기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이런 공기의 무게로 공기가 누르는 힘, 바로 그걸 기압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플라스틱 통에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을 넣고 무게를 재었을 때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차가운 공기 안에는 공기 알갱이들이 빽빽하게, 따뜻한 공기에는 덜 들어있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공기가 무거운 것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기가 가벼운 것을 각각을 고기압, 저기압이라고 공부했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는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압차로 생기는 공기의 이동을 바로 바람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물과 모래를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백열등으로 쬐어준 다음에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를 덮고 향연기를 피웠을 때 어떻게 향연기가 이동했나요? 모래는 더 빨리 데워지고 물은 천천히 데워집니다. 온도가 낮은 물이 고기압, 온도가 높은 모래가 저기압이 되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게 되죠. 물에서 모래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고 이게 바로 해풍입니다. 이렇게 기압과 바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4계절, 계절별 날씨에 영향을 주는 공기덩어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우리나라는 주변 지역에서 이동해오는 공기덩어리에 따라 계절별로 날씨가 달라집니다. 겨울에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덩어리가, 그리고 봄, 가을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덩어리가 이동해오고, 여름에는 덥고 습하죠. 따뜻하고 습한 공기덩어리가 이동을 해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갈수록 차갑고 남쪽으로는 따뜻해지고, 서쪽으로 갈수록 대륙이라 건조하고 동쪽으로 가면 바다라 습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주변 지역에서 이동해오는 공기덩어리의 영향으로 계절별 날씨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생각구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험 관찰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실험 관찰 38, 39쪽을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다 푼 친구는 다시 영상을 재생하도록 합니다. 자, 다 풀어보았나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교실에 설치한 건습구 습도계의 온도가 다음과 같을 때 습도표를 이용해서 교실의 습도를 구하는 문제이네요. 자, 습도는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건구 온도는 23도입니다. 세로에서 건구 온도를 찾고, 그 다음에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 23 빼기 16은 7이죠. 7. 가로줄과 세로줄을 그은 후 둘이 만나는 점. 현재 습도는 바로 48%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사진과 나타난 현상과 비슷한 원리로 생기는 자연현상이네요. 사진을 보니까 차가운 음료수가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컵 표면 근처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컵을 만나서 이렇게 물방울로 맺혔네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 것, 바로 4번 이슬이죠. 이슬은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물체를 만나서 그 표면에 물방울로 맺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볼까요? 안개. 안개는 밤 동안 차가워진 공기, 그 공기 속에 있던 수증기들이 물방울로 응결해서 떠 있는 것을 의미하죠. 이슬과는 위치가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 구름은 똑같이 응결의 원리로 떠 있는 것인데 하늘 높이 떠 있는 거죠. 하늘 높이 올라가면 온도가 차가워지니까요. 그 다음에 눈은 구름 속에 있던 얼음 알갱이가 무거워져서 떨어진 것. 비는
구름 속에 있던 물방울이 무거워져서 떨어진 것입니다. 3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놓는 거네요.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1번, 밤에 지표면 근처의 공기가 차가워지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작은 물방울로 떠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나요? 맞아요. 바로 안개입니다. 안개라고 한다. 그 다음에 2번, 구름 속에 작은 물방울이 합쳐지면서 무거워져서 떨어지거나 크기가 커진 얼음 알갱이가 무거워서 떨어지면서 녹은 것. 자, 무거워서 떨어져서 물로 내리는 것. 바로 비입니다. 그리고 3번. 공기의 무게로 생기는 누르는 힘. 공기에는 무게가 있죠? 공기가 누르는 힘을 바로 맞아요. 기압이라고 한다고 공부했습니다. 자, 다른 보기도 살펴볼까요? 눈은 크기가 커진 얼음 알갱이가 떨어진 거죠. 녹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기압차로 생기는 공기의 이동, 습도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 이슬은 응결하여서 맺혀 있는 것입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바닷가에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출발했나요? 바다에서 출발했네요. 그러면 해풍일 거예요. 육지와 바다의 공기의 온도와 기압을 각각 비교해서 더 높은 곳에 동그라미표를 해보는 문제예요. 자, 우리 바람은 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고 했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비치면 어디가 먼저 데워질까요? 맞아요. 육지가 먼저 데워집니다. 그래서 육지의 온도가 바다보다 높게 됩니다. 공기의 온도는 육지 위가 더 높고, 자, 그리고 높은 온도일 때는 저기압, 공기 알갱이가 이렇게 모여 있고, 낮은 온도일 때는 고기압, 더 빽빽하게 모여 있어서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압은 바다 위가 고기압이 됩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덩어리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가는 차갑고 습한 성질을 지닌다. 자, 보기를 살펴보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갈수록 차가워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갈수록 육지가 많죠? 대륙이기 때문에 건조하고 동쪽으로 갈수록 바다가 있기 때문에 습합니다. 자, 그럼 이걸로 표시를 해볼까요? 우선 가는 차갑고 건조합니다. 습한 게 아니죠? 나는 따뜻하고 습하다. 나는 남쪽이니까 따뜻하고 하지만 습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건조하네요. 그 다음에 나의 영향을 받으면 날씨가 추워진다. 여기는 남쪽이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오죠. 추워지지 않아요. 다는 차갑고 습한 성질을 지닌다. 다는 남쪽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그리고 바다기 때문에 습합니다. 그러면 습한 건 맞지만 따뜻하니까 차가운 건 틀렸습니다. 5번, 다는 주로 여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여름에는 습하면서 덥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주로 영향을 미치죠. 다른 것도 정리해보면 가는 겨울에 부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 공기덩어리, 나는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로 이동해오는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덩어리. 다는 바로 여름에 이동해오는 공기덩어리. 이런 공기덩어리들이 날씨에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맑은 날과 비 내리는 날 가운데 어떤 날에 영화관에 손님의 수가 더 많을지 친구들과 논쟁이 벌어졌대요. 나의 의견을 정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보는 문제이네요. 자, 날씨와 우리 생활에서 공부한 걸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맑은 날과 비 내리는 날. 맑은 날에는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야외 활동을 주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날에는 우산도 쓰고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게 많기 때문에 주로 실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영화관에는 언제 손님의 수가 많을까요?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비 내리는 날에 영화관에 더 손님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맑은 날은 나들이나 운동 등 야외 활동을 하기 좋으므로 영화관은 잘 찾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맑은 날에 손님이 더 많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비 오는 날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기 때문에 아마 영화관 밖에도 잘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집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겠죠. 실험 관찰 책을 풀면서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과학책을 다시 읽어보고 또는 영상의 강의를 찾아서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는 4단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담긴 교과서 부분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공책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며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최고!